안녕하세요. 대구 상원고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진을 한번 보죠. 여기 다녀온 사람도 있겠죠. 자, 우리 국토의 제일 남쪽 해남 땅끝입니다. 땅끝에 가면 이렇게 탑이 하나 서 있고요. 난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선생님은 그냥 바다만 바라보고 왔는데 나희덕 시인은 이 땅끝에 서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오늘 현대시 나희덕 시인의 땅끝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무지개를 찾는 소년처럼 산을 넘고 넘으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한반도의 최남단 해남 땅끝. 많은 사람들은 땅끝에 직접 가보기보다는 전망대에서 사진 찍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땅끝을 밟아보면 좋겠습니다. 실제 땅끝은 탑을 세우고 배 모양의 난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땅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한 나희덕 시인의 현대시 땅끝입니다.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쫓던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은 아니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에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자,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자, 산 너머 고운 노을. 선생님도 노을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산은 일단 노을을 볼 수 있는 장애물이 됩니까? 고운 노을은 아마 꿈, 소망, 이상, 동경, 긍정적 가치, 그 어린 시절의 꿈입니다. 자, 마치 이게 생각나네요. 함부로 손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어디서 봤습니까? 예, 그 유명한 정지용 시인의 향수에 나온 구절입니다. 소년 때는 이런 꿈을 찾고 이상을 찾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 부분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그네 타는 것으로 형상한 거다, 그죠? 자, 그네 타는 것으로 어린 시절의 그 꿈, 이런 것들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바로 노을, 그 꿈을 향한 몸부림이죠.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그 노을은 마치 무지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죠? 자,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자, 이거는 부정적 상황이 어둠이 됩니다. 자, 잡아먹혔지는 어떻습니까? 꿈의 좌절이죠. 절망감과 허탈감이 나타나고요. 자, 이 부분은 특히 이상, 즉 노을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즉 이상이 좌절된 것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화류법이죠.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자, 그네줄은 꿈을 이루려는 수단이죠. 자, 이 그네줄은 뒤에 보면은 삐걱삐걱 소리를 냅니다. 내 감정이입이 되는 대상이 됩니다. 객관적 상관물이 되고요. 자,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은 좀 폭이 넓습니다. 감정이입의 대상도 객관적 상관물이 되고요. 화자의 감정을 더 잘 드러내는 소재들도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자, 그넷줄이 사실은 떨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떨고 있었죠. 그래서 감정이입법입니다. 자, 그넷줄이 떨고 있다. 감정이입이고요. 노을이 사라진 후의 불안감. 자,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린 시절의 회상입니다. 노을이 사라진 후의 어떤 불안감이 나타나 있고요. 자, 어릴 때는 아마 지금은 어릴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였겠죠. 나비를 쫓듯 어릴 때는 3년에 보면 이제와 대비가 되는데요. 3년의 이제는 어른이 된 지금이지 않습니까? 자, 나비를 쫓듯 이상, 꿈, 환상이죠. 쫓듯이니까 직유법이 쓰였네요. 자, 1년의 근해에서 지금 땅끝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자, 이 땅끝은 여러분들 지시적인 의미는 해남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는 어린 시절에 찾아갔던 곳이 물론 이 해남 땅끝일 수도 있지만 어린 시절 추구하던 이상적 희망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 땅끝에 찾아간 것이죠. 그거는 자, 땅의 끝이지만 결국 바다의 시작이죠. 자, 이렇게 역설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는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절망과 두려운 곳이었는데 아마 다른 뭐가 있겠죠. 그러나 새로운 다짐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땅끝은 물론 해남 땅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죠. 이 땅끝은 결국 삶의 위기, 절박한 삶의 공간으로서 절망적 상황을 뜻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이 안 닥칠 수가 없죠. 자, 인생의 시련을 공간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파도, 삶의 시련과 고통이죠.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 위태롭고 절망적 상황을 뜻합니다. 자, 백척간두, 풍전등화, 일촉즉발 이런 한자 성어와 관련이 있겠죠. 자,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뒷걸음질 치면서 아마 어른이 되었으면 어릴 때는 좀 젊을 때는 마음껏 자기의 생각을 펼칠 수 있지만 어른이 되면 좀 소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죠. 자, 힘든 삶에 쫓기는 모습입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절망의 삶이지만 쉽게 포기할 수는 없겠지요. 자, 현실의 힘겨운 삶에서 느끼는 절망감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어린 시절과 대비가 되죠. 자, 이제는 어른이 된 때입니다. 이연의 어릴 때와 대비가 되고요. 어릴 때에서 지금 어른이 되었으니까 시간의 변화가 일어났죠.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뒷걸음질은 어려움을 소극적으로 대하는 자세죠. 선생님은 좀 너무 정면 돌파를 해서 탈인데요. 조금 적극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적극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자, 파도는 땅끝이죠.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것, 쉽게 말하면 땅끝인데요. 자,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것은 땅끝인데요. 절망적 위기의 상황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화류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자, 땅의 끝은 해남일 수도 있고요. 또 삶의 막다른 골목, 위태롭고 절망적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찾아 나선 것도 아닌데 여기 서 있었다. 그래서 운명적 만남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여기 왔는데 그런 데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 여기서 뭔가 희망을 찾게 되겠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깨닫게 되는 삶의 가치, 희망입니다. 바로 역설적 인식이 드러났죠.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삭 마른 거는 생존이 어렵죠. 자, 젖어 있다는 것은 결국 어렵지만
희망을 품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끝에서의 깨달음입니다. 바로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죠. 자, 그걸 보려고. 그거는 바로 젖어 있는 것. 자, 위태로움 속의 희망입니다. 내가 살기 힘들 때 여기 와서 희망을 찾는다, 이런 뜻이겠죠. 삶이 힘들 때 다시 희망을 찾는 것.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여기는 바로 땅끝이죠. 이 땅끝은 굉장히 위험하고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또 새로운 희망을 찾는 곳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절망 끝에서 깨달은 삶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뜻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힘 좀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요. 회상을 하고 있죠. 회상적 생각을 했습니다. 사색적이고 또 역설적입니다. 주제는 땅끝에서 깨달은 삶의 아름다움과 희망. 자, 절망적 순간에 발견한 삶의 희망, 즉 삶의 절망감 극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입니다. 어린 시절에서 어른으로 이어갔죠.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심리를 드러내고 있고요. 구체적인 지명, 땅끝이죠. 을 모티프로 사색하여 주제를 형상화했습니다. 역설적 인식을 통해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발견했고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형상화했습니다. 자,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의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정서를 파악해보자입니다. 자, 1년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꿈의 좌절에서 느끼는 절망감입니다. 자, 2년도 힘겨운 삶, 어른이 되어서 힘겨운 삶에서 느끼는 절망감이 드러나고요. 3년은 절망적 현실에서 찾은 긍정적 희망입니다. 이래서 이 시가 또 의미가 있겠죠. 이 시의 시적 대상의 의미를 연별로 말해보자입니다. 1년의 대상은 그네입니까? 노을일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수단 그네를 봤습니다. 어린 시절 그네를 탄 것으로 꿈의 좌절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2년은 땅끝이죠. 힘겨운 삶의 절망감을 땅끝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땅끝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정리해보자입니다. 앞의 문장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어릴 때는 나비를 쫓던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여기에 땅끝은 어린 시절 추구하던 이상적 희망의 공간이 되겠죠.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자, 이 땅끝은 절망적 상황이죠. 삶의 위기, 절박한 삶의 공간,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끝에서 다시 희망을 찾게 되죠.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자, 이 땅끝은 생명이 있다는 뜻이죠. 어렵지만 희망을 품고 있는 공간이었다. 자, 문학 작품의 미적 구조를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심미적 효용이라 합니다. 이 작품에서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표현을 찾아보고 어떤 점에서 그런지 말해보자입니다. 자, 이런 심미적 효용을 위해서 이런 표현법을 쓰는데요. 화류법, 이 시에서 한번 볼게요.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자, 노을이 사라지는 것을 굉장히 어떻습니까? 생동감 있게 표현했죠. 자, 이상이 좌절된 것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것. 굉장히 파도가 생기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자, 위기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감정이입법이 쓰이는 곳이 있는데요.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내 감정을 다른 대상에 의지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그네줄은 그냥 삐걱삐걱 소리를 냈는데 내가 떨고 있다라고 느낀 것이죠. 자, 이렇게 나의 감정을 그네줄에 이입을 했습니다. 화자의 감정을
근해줄을 통해 표현하여 독자가 구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형상화했죠. 자, 여기 근해줄은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의 대상 또는 화자의 감정을 더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소재도 됩니다. 이렇게 감정이입의 대상뿐만 아니라 객관적 상관물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자, 역설법도 쓰였는데요.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건 땅끝이죠. 땅끝은 끝인데 끝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역설법이라고 할 수 있죠. 땅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바다가 시작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는 것. 위태로움과 아름다움은 우리가 나란히 병치하기 힘들죠. 절망의 끝에서는 삶의 희망과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자, 역설법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반어법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어진 예를 참고하여 이 시를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이나 감동을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써보자 합니다. 이 시에서 나아가 말하는 것처럼 누구나 살면서 몇 번은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 같다. 이 시를 읽고 나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 시의 중심 소재인 땅끝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정리해 보자 합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 땅끝은 늘 젖어 있었죠. 육지의 끝, 바다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고요. 절망은 희망이죠. 자, 따라서 땅끝에는 절망적인 땅끝에도 희망이 숨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화자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야, 땅끝에 가서 바다에 빠져라 이런 겁니까? 아니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희덕 시인의 땅끝을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공부하는데 힘들죠. 자, 그렇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잃지 말고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